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금융연수원에서 이제 금융기관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주요 금융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금융연수원에 초대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시중은행들은 한 번씩은 다 조사를 해봤던 것 같고요. 조사가 났네요.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냐면요. 뭐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도 금융권에서 어,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그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상담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분들도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되는 시장인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뭐 저하고도 간이 이제 오늘 많이 얘기를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으로 똥 쳐서 얘기했던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거 KB 시계열표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계열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3월 18일자까지 나온 시계열표죠. 그래서 뭐 전국, 서울시 시군구, 뭐 부산, 한번 좀 지방 광역시도까지 다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거 한번 축소를 해볼게요. 왜 축소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이게 같은 시기에도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내려요. 그리고 이제 오른 지역 내린 지역.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 네, 죄송합니다. 심하게 빠지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 보합인 지역도 있고요. 아마 살짝 또 오르는 지역도 있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시기라 하더라도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같은 서울 내에서도요,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빠지고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또, 이거 보세요. 플러스인 지역도 있어요. 지금 전체 서울시 평균은 마이너스 0.3인데, 플러스인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요. 이해도 하셨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100%다 오르고 100%다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80%가 오르는 시장에서도요, 20%는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20%가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도 80%가 내릴 수도 있고요. 그게 상품에 따라 질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적 수치로 보게 되면 대부분 오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입지가 아무리 나빠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빠지기도 하고요. 상품이 아무리 나빠도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들은 투기의 영역이에요. 투기의 영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봤을 때 올라가 있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가 다 다른 것처럼 심지어는 강남구에서도요. 아마 강남구에서도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요.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건 평균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상품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한 언론사를 만나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역 내에 그분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시장이 다른 움직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했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내에서도 빠진다고, 그 지역 평균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인사이트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평균적으로 조정장이지만 서울도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분명히 있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지 마세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갭 투자로 샀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모르죠. 모르는데 사지 말아야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부터는. 왜? 옛날에는 새 아파트였으니까 아주 헌 아파트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헌 아파트가 됐을 겁니다. 그 시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새 아파트와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상품들은 이제 다시는 안 오를 수 있어요. 헌 아파트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것들이니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것들이고요. 구체적인 상품, 구체적인 입지, 구체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호재 가지고 개개인별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팟캐스트 유튜브 마칠 텐데요. 어려우시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방법이 없고요. 계속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 팔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모의 투자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갔어요. 이제 시세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계속 트래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았는지 그렇게 간접 투자를 해보시는 것들도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을 많이 하셔야지 실력이 쭉쭉 늡니다. 예, 그것들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상품을 두시고요.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빠시용의 세상 답사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제 블로그 보시면요. 조선일보랑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 여기다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마수라고 하는 칼럼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 아파트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선 순위를 나누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어디에 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어디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아마 더 우수하다,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마수에 나온 것들만 읽어보셔도 아마 여러분들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